안녕하십니까. 신경과 전문의 김석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지럼증이 낫질 않아요라는 걸 주제로 해서 검사하는 정상, 어지럼증이 이제 지속되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그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이런 지속되는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인 전정 편두통이라는 질환하고 지속적 체위지각성 어지럼증, 그 흔히 이제 줄여서 PPPD라고 하는데, 이 PPPD 두 가지 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천안 삼성 스마트 신경과 원장 김석재라고 합니다. 검사는 다 정상인데 어지럼증이 몇 달째 안 낫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 클리닉에 많이 오시는데요. 이석증 치료 받았다, 메니에르병 치료 받았다, 전정신경염 다 치료 받았다, 그리고 치료 다 하고 나서 검사는 다 좋아졌다는데 나는 계속 어지럽다.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원인을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간단히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급성 어지럼증의 3대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봤었는데, 잠깐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급성 어지럼증, 흔히 이제 회전성 어지럼증 또는 뭐 현운 발작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뱅글뱅글 도는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이제 3대 질환이 이제 이석증, BPPB라고도 하고요.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시간으로 나눠 보면은 이석증은 짧게 초단위, 길어봤자 1분 정도, 특히 이제 체위 변할 때 돌아 눕거나 눕거나 누웠다 앉을 때 유발되는 특징인 질환이고, 메니에르병은 굉장히 심한 어지럼증, 보통 이제 생기면 응급실 가게 되는데 20분에 짧으면 이제 한 수십 분에서 이제 수시간까지 지속되는 병이고, 청각 증상, 청력 저하나 아니면 귀가 먹먹해지거나 이제 이명이 동반되는 특징이었고, 전정신경염은 말 그대로 전정신경에 이제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한번 생기면은 이제 며칠에서 이제 길면 수주일까지 지속될 수 있고, 보통 이제 감기 같은 이제 상기도 감염과 동반되는 경우도 흔히 있고, 이제 급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특징입니다. 각 질환을 이제 치료하는 방법은 이석증은 이석 정복술로 치료를 하고, 이제 메니에르병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방을 하는 게 이제 주된 치료라, 이제 이 혈액 그 뇌림프액의 혈액 순환 개선하는 이제 약물 치료를 중심으로 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 전정신경염은 이제 스테로이드를 중심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질환들을 앓고 나서 예를 들어 이석증이라고 하면은, 전형적인 이석증은 이석 정복술, 이석 치환술 하면은 이제 바로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심하게 어지러워서 왔다가 이제 정복술 받고 나서 이제 웃으면서 나가는 게 이제 전형적인데, 그런 뭔가 심한 뱅글뱅글 도는 어지럼증은 없어졌는데, 뭔가 잔잔하게 후유증처럼 잔어지럼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런 어지럼증이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계속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들은 이런 이제 만성 어지럼증, 그 급성기가 지나고 나서도 이제 지속되는, 보통 3개월, 이게 의학에서 이제 만성이라고 하면 이제 3개월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3개월이 지나서도 어지러움증이 있다면 급성기 때 생기는 병하고는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만성 어지럼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만성 어지럼증 일으키는 이제 두 가지 축, 이제 전정 편두통 그리고 PPPD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질환에 대한 실전 가이드를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자, 만성 어지럼증, 말 그대로 이제 오래된 급성기, 만성기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제 급성 어지럼증이 갑자기 시작되면서 원인이 비교적 명확하고 대부분 이제 며칠 내로 좋아지는 이런 어지럼증인데 반해서, 만성 어지럼증인 경우에는 이제 석 달 이상 지속되고, 급성기와 다르게 굉장히 뱅글뱅글은 아닌데 뭔가 애매하게 기분 나쁘게 흔히 배 탄 것 같다, 멀미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런 게 이제 만성 어지럼증의 특징이고, 약 먹어도 잘 안 낫는다, 병원마다 진단 다 다르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이제 검사가 정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검사 정상이라는 게 괜찮은 걸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이제 어지럼증 환자들 오면은
특히 이제 대학병원급 큰 병원에 가면 뭐 MRI 찍고 CT, MRI 찍고 혈액 검사 다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한다면 정상인데 왜 어지러울까? 이런 의문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MRI 같은 경우는 이제 뇌 기능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이제 해부학적인 문제를 이제 찾는 건데, 이 기능적인 문제 때문에 어지럼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오늘 말씀드릴 이런 전정 편두통이라든지 PPPD가 대표적인 기능성 어지럼증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MRI 백날 찍어봤자 이 구조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이 기능적인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검사를 해야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이 번지수를 잘못 잡으면은 이제 계속 이 검사는 이제 정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기능성 어지럼증은 이제 이거를 이제 MRI로 찾을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소뇌 쪽에 뇌종양이 있어도 어지러울 수는 있는데, 이런 타입하고 이제 다른 거를 비유를 하자면은 컴퓨터로 치자면 이 하드웨어 쪽은 멀쩡한데 이 소프트웨어 쪽에 오류가 생긴 상태다, 뭐 이렇게 비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꾀병이란 이야기냐, 정신적인 문제란 이야기냐,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실제로 뇌의 기능이, 그러니까 이제 이 뇌의 기능 중에서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뇌에서 감각을 처리하는, 평형 감각을 처리하는 방식의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뭐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고, 이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기능성 어지럼증 환자들이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 불안 장애나 우울증이 굉장히 많긴 하거든요. 굉장히 흔히 동반되긴 하지만 그게 병발되는 거지, 이렇게 두 개가 공존하는 거지, 우울증 때문에 어지럽다, 이거하고는 또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능적 어지럼증은 최근에는 이 정량뇌파라는 방법으로 이게 소프트웨어 쪽이 잘못됐다는 거를 우리가 시각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건 이따가 강의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만성 어지럼증의 이제 두 개의 축이 전정 편두통하고 이제 PPPD인데, 전정 편두통은 예전에는 뭐 편두통성 어지럼증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었고, 클리닉에서 이제 제 진료 볼 때도 뭐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정식 명칭은 이제 전정 편두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전정 편두통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편두통하고 어지럼증이 겹쳐 있는 상태인데, 전형적인 경우는 이제 편두통 왔을 때 어지러운 거고, 근데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 게 머리는 안 아픈데 어지럼증으로만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에 과거력이 있는, 전에 좀 편두통을 내가 앓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막 어지럽기만 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두통 없이 이제 어지럼증만 올 수도 있다, 어지럼증으로 오는 편두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발작적인 어지럼증이 반복되는데, 이 편두통하고 비슷하게 뭐 빛이나 소리나 이런 거 좀 이제 예민한 상태, 그러니까 뭐 밝은 빛을 보거나 시끄러운 데 가면 더 어지럽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편두통에서도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제 편두통하고 굉장히 비슷한 특성이 있고요. 실제로 편두통 치료를 하면서 전정 편두통을 조절을 하거든요. 그에 반해서 PPPD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지속적 체위지각성 어지럼증, 또는 이제 지속적 자세지각 어지럼증이라고 표현하는데, 애초에 이 PPPD라는 게 이 지속적 체위지각성 어지럼증을 영어로 이제 그 의학 용어로 이렇게 풀었었을 때 PPPD가 되는데, 뇌가 쉽게 말하면은 어지럼증을 기억해버린 상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 종일 흔들리는 느낌이 거의 매일 생기고, 이게 이제 우리가 평형 감각을 처리할 때 이런 시각적인 자극이나 이제 평형 기관에서 오는 그런 신호나, 이제 채성 감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지에서 이런 이제 위치 감각, 그 신호들을 조화롭게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각적인 신호에 많이 의존하는, 뭔가 이제 이런 평형 감각 처리를 이상하게 잘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복잡한 시각적인 환경에 노출됐을 때 이제 악화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정 편두통하고 PPPD가 뭐 완전히 막 구분되는 이런 병은 아니고, 하나의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정 편두통이 실제로 계속 전정 편두통으로 있다가
결국엔 최종적으로는 PBPD로 가는 그런 경우도 꽤나 많고 두 개가 겹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제 전전편두통, 이제 뭐 두통 없는 편두통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두통하고 동반되는 어지럼증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지럼증이 주인공일 때 전정편두통이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병력은 뭐 30대 여성이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세상이 흔들려요 이렇게 오는 경우인데, 스트레스 받거나 잠이 부족하면 세상이 흔들리는 느낌이 오고, 어지러울 때 뭐 빛 보면 더 눈이 부시고 소리에도 예민해지고 두통 동반될 때도 있고. 근데 이석증 검사, 뭐 이석증 검사라고 하면 보통 안진 검사인데, 안진 검사 정상, MRI 정상. 근데 증상이 한 달에 2-3번 생긴다. 뭐 이런 병력들이 이제 가장 전형적인 경우죠. 편두통과 이 어지럼증이 겹쳐 있는 상태,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막 머리 아프면 항상 어지러워요. 이게 전형적이지만, 머리 아플 땐 또 머리가 아픈데 또 어떨 때는 어지럽기만 해요. 아니면 옛날에는 머리가 아팠는데 요즘에는 어지러운 게 심해, 어지럼증만 오고 머리는 안 아파요.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진단이 헷갈리는 상태가 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편두통하고 동일하게 전정편두통도 여성에서 2-3배, 남성에 비해 흔하고 전체 어지럼증 원인 한 10%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두통 병력이 있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어지럽다면 이제 전정편두통을 의심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전정편두통이 이제 이 환자들한테도 이게 설명하기가 되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름 자체에 두통이 붙어 있는데 나는 머리가 아픈 게 아닌데요, 어지러운 건데요, 이렇게 이제 환자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통이 없으면 이제 의사들조차 편두통을 떠올리지 않는다는 게 함정인데, 이 전정편두통의 절반 정도는 이 두통 없이 어지럼증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지럼증 양상이 이제 전정편두통의 이 어지럼증 증상이 워낙 천의 얼굴처럼 오거든요. 뭐 이렇게 어떤 경우는 회전성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흔들린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붕 뜬다, 지속 시간도 워낙 다양하고, 그래서 이제 의심하지 않으면은 뭐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발작 사이에는 또 완전히 정상인 게 편두통도 뭐 그렇지만, 그리고 MRI나 뭐 청력 검사 이런 일반적인 검사에서는 다 정상이고, 메니에르병하고도 굉장히 또 증상이 겹치는 경우가 많고 또 굉장히 공존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또 메니에르병도 마찬가지로 메니에르 발작이 왔을 때만 아주 강한 회전성 어지럼증 왔다가 이 발작 사이에는 또 정상이고 하기 때문에, 또 일견 들었을 때는 메니에르병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리고 실제로 메니에르병하고 편두통을 또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단까지 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보고도 꽤나 있습니다. 이 전정편두통의 이제 진단 기준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중등도 이상의 그러니까 어지럼증 증상이 이제 5회 이상 있는데 현재 또는 과거의 편두통 병력이 있고, 발작의 절반 이상에서는 이제 편두통의 특징이 동반되고 또 다른 질환으로 잘 설명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편두통 병력이 있으면서 어지러운 발작이 이제 반복되고 편두통 특징이 있으면 이제 전정편두통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메니에르병하고 병력만 보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어지럼증 지속 시간이 좀 비슷하긴 한데, 메니에르병은 보통 이제 하루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다고 보면은, 이제 전정편두통은 이거보단 좀 길게 갈 수 있고, 거꾸로 또 되게 짧게 끝나는 경우도, 뭐 5분 만에 좋아진다 이런 경우도 또 꽤나 있고요. 청력저하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적인 메니에르병은 저주파 쪽에서 항상 동반되는 게 특징이고, 이명은 메니에르병에서 특징적인데 전정편두통에서는 좀 가능하지만 좀 비특이적으로 오고, 두통은 이제 전정편두통에서는 이제 반 이상에서 동반되면서 병력이 필수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편두통의 동반 증상인 이제 빛이나 소리에 예민한 것들이 편두통에서 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왜 굳이 막 구분을 하려고 하냐, 이게 이제 둘 다 예방하는 치료가 중요한데, 메니에르병을 예방하는 치료를 할 거냐,
그다음에 전정편두통을 예방하는 치료를 할 거냐를 이제 구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둘 중에 어떤 병인지를 항상 구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임상적으로는 이제 실전에서는 헷갈리면은 양쪽을 다 일단 쓰면서 좀 경과를 보기도 합니다. 전정편두통은 이제 치료를 보면은 이제 예방이 핵심이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어지럼증이 뭐 워낙 짧게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 막상 어지러울 때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지럼증을 좀 덜 느끼게 하는 그런 이제 뭐 보나린 같은 뭐 그런 급성기약을 좀 써볼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환자들이 이제 자꾸 어지럼증이 반복되는 게 힘든 거기 때문에 안 오게 하는 이제 예방 치료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방 치료는 이 편두통하고 사실상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병의 뿌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 편두통도 결국은 편두통 회로를 정상시키는, 그러니까 편두통, 이 두통으로 오는 게 편두통 회로가 과민해지면서 그게 어쨌든 혈류량 증가를 일으켜서 두통으로 가는 거라고 치면, 전정 편두통은 편두통 회로가 과민해서 평형 신호를 이 처리를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편두통 회로 자체를 정상화시키는 쪽이 결국은 핵심적인 치료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동일한 치료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생활습관 교정, 그러니까는 이 편두통 회로를 이렇게 과부하 걸리지 않게, 과민해지지 않게 하는 쪽인데, 이제 뭐 아주 교과서적이고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이제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카페인은 이제 가능하면 이제 적게 드시고, 끊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또 갑자기 끊으면 이거 일단 반동으로 이렇게 갑자기 두통이 심해지거나 어지럼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끊을 때 클리닉에선 끊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이게 이제 예방치료를 같이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의료진하고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발 음식을 이제 확인해서 최대한 피하는 쪽으로 하게 되고요. 예방 약물 같은 경우는 이제 월 2회 이상, 뭐 중요한 거는 환자가 잦은 어지럼증으로 불편하면 이제 예방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프로프라놀이라든지 뭐 이런 토피라메이트, 아미트리프틴 이런 약들이 다 편두통 예방 약들이거든요. 이게 뭐 이제 플루나리진이나 지금 요 표현 없지만 이제 데파코트 같은 약들을 예방 약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발작이 왔을 때, 막 어지러울 때, 이럴 때는 이제 급성기 대처법이 사실상 이제 지나가게 기다리는 게 현실적인 방법인데, 약을 쓴다고 하면은 두통이 동반됐다면 이제 그 편두통 진통제, 트립탄이나 이제 소염제 이런 거를 같이 쓰면은 두통이 가라앉으면서 어지럼증이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심하게 막 토하고 뭐 울렁거리고 이러면은 좀 이렇게 그 진토제 같은 걸 쓰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보나린 같이 좀 어지럼증 덜 느끼게 하는 이런 약물들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요. 행동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환자들이 이런 경우에는 뇌가 굉장히 예민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알아서 조용한데 이렇게 있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시끄러운데 막 밝은 데 가면 증상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지나갈 때까지 뭐 사실 자는 게 제일 좋습니다. 편두통 회로가 과민해지면서 이런 두통이나 어지러운 발작이 생겼을 때는 그 스위치를 끄는 방법이 쉬는 거고 쉬고 자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발작 일지를 써서 나는 어떤 때 증상이 생기고, 그게 이제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부정확하기 때문에 한 번 오면 얼마나 가고 주로 어떤 때 생기나 이런 것들을 좀 찾을 수 있다면은 그런 걸 이제 최대한 피하면은 이제 증상에 노출되는 걸 최소화할 수 있겠죠. 진통제 같은 경우는 이제 두통 동반됐을 때는 이제 쓰면은 두통 조절되면서 이제 어지럼증도 같이 조절되면 제일 좋은데, 이게 이제 한 달에 10번 이상 쓰면은 약물 과용 두통이라고 해서 약효가 떨어졌을 때 이제 두통이 더 심하게 오는 그런 두통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이럴 때는 꼭 예방약하고 병행해서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면은 환자분들께서 한 달에 10번 이상 쓰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떻게 카운팅하고서는 10번 넘어가면 막 참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10번 이상이더라도 일단은 통증에 노출되는 게 제일 안 좋거든요. 그래서 10번이 넘어도 진통제 드셔서 조절하는 게 좋고요. 그러면은 10번 넘은 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먹으라는 얘기냐, 먹지 말라는 얘기냐. 10번 이상 드시긴 드시되, 그러니까 두통 어지럼증 조절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10번 미만으로 줄이는 거는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예방약으로 우리가 이제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방약을 좀 더 적극적으로 쓰는 쪽으로 결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PPPD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성 어지럼증이 결국은 흘러 가는 종착지가 이제 PPPD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지럼증이 만성화될 때는 이제 PPPD가 되는 건데, 가장 사례를 보면 이 40대 여성분이 6개월 전에 이석증을 진단을 받았고 애플리 수기를 받았고 깨끗이 치료를 했다고 그 치료를 한 의사분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로 계속 마트에 가면은 선반이 막 흔들리는 것 같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면은 이제 바닥이 막 흔들리는 느낌, 걸어 다니면은 이렇게 푹신푹신한데 걷는 느낌, 배 타고 있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을 환자들이 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치료했던 병원에 가서 이석증이 재발한 거 아니냐, 검사해봐도 그 정상이고, 다른 데 가서 검사해봐도 또 정상이고, 뭐 이런 경우를 이제 흔히 만나게 됩니다. 약을 먹어도 별다른 효과가 없고요. 그래서 이석증은 나았다는데 왜 나는 아직 어지럽습니까? 이게 이제 전형적인 병력인데요. PPPD는 이게 이 PPPD라는 병의 개념이 만들어진 게 불과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2017년에 이 국제 바라니학회라고 이제 어지럼증의 이제 공식 어지럼증을 다루는 가장 이제 권위 있는 학회에서 진단명을 이제 붙여준 거죠. 예, 기존에는 뭐 만성 주관적 어지럼증, 공포성 자세 어지럼증,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붙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이제 비특이적 어지럼증이라고도 했었고, 비특이적 어지럼증이라는 거는 특이적이지 않다, 잘 모른다는 이야기인데, 그 안에는 이제 뭐 잘 모르겠다는 뉘앙스도 있고, 뭐 거짓말인 것 같다 이런 뉘앙스도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흔히 이야기했던 건데, 10년 전에 이제 이름을 처음으로 얻게 된 거죠. 없던 병이 생긴 게 아니라 원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했던 병에 이름을 이제 처음으로 붙여졌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적 이렇게 뭐랄까 좀 새로운 개념이라서 이 PPPD라는 거의 이 이름 자체가 생소하게 생각하고, 의사들조차도 PPPD 처음 듣는데 뭐지? 뭐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핵심 개념은 처음에 어지럼증 일으킨 질환들, 뭐 이석증이든 전정신경염이든 전정편두통 등 뭐 이런 처음 어지럼증 일으킨 질환 다 나았는데 뇌가 아직 위험하다, 이런 경계 신호를 이제 계속 보내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래 병, 선형 질환은 다 치료됐는데 이 뇌에서 아직도 그 평상시 시스템으로 돌아오질 못하고 경계 시스템을 계속 켜놓는 그런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급성 어지럼증, 심한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뭐 이석증, 전정신경염, 전정편두통, 그리고 메니에르병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강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뭐 공황장애 뒤에 뭐 PPP들이 이어지거나 심한 내과적인 질환들, 예를 들어서 코로나 팬데믹 때도 코로나 뭐 앓고 나서 PPPD 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그때는 뭐 이제 롱 코비드 이렇게 불렀었는데, 사실은 어지럼증 이 관점에서 보면 그게 다 PPPD인 건데, 그래서 이 PPPD 촉발 증상 질환은 지나갔지만 그러니까 촉발 질환이 뭐라도 이제 상관없다는 거죠. 그게 꼭 평형 신호의 교란을 일으키는 병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스도 유발시킬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전정편두통도 PPPD의 대표적인 선행 요인 한 15% 정도는 이제 PPPD의 15% 정도는 전정편두통에서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자, PPPD가 생기는 이제 4단계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처음에 촉발 사건이 있고, 그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과잉경계, 그 뇌가 이제 평형에 대해서 과도한 이제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감각을 이제 재가중한다 표현을 하는데 시각적인 의존도를 높이고 이제 체성 감각 의존도를 낮추는데 잘못된 이 가중을 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어지럼증이 만성화되면 뭔가 이거를 정상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 되고 계속 감각 재가중을 잘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지럼증이 완전히 고착화되는 건데, 그래서 하대현은 이제 고쳐졌는데 여기서 이석증이라고 치면은 이석증 하드웨어는 전정기관이거든요. 전정기관 쪽은 고쳐졌는데 소프트웨어 그 평형 신호를 처리하는 이 뇌에 이제 버그가 남은 상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PPPD의 진단 기준이 10년 전에 이렇게 처음 제정됐는데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어지럼증이나 이제 불안정감이 거의 매일 있고 하루 중 상당 시간에 거의 이제 거의 하루 종일 지속되는데 서 있거나 걸을 때 악화되고, 그리고 복잡한 시각 환경, 그러니까 뭐 마트 같은데 아니면 패턴이 있는 바닥, 그 스크롤 화면 이런 것들을 볼 때 악화되는 그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촉발 사건, 급성 어지럼증이나 공황 같은 거, 그다음에 전정변도통 이런 촉발 사건 있고, 다른 질환으로 잘 설명되지 않을 때 우리가 이제 PPPD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PPPD는 그 뇌가 과흥분한 상태다 이런 거라고 이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냐? 뇌가 과도한 흥분 상태다, 평형 신호를 처리하는 회로가 과민해져 있다, 이런 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뭐 MRI를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저희 삼성스마트 그룹에서 저희 삼성스마트 신경과 그룹이 하는 그 연구 모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발표한 논문이거든요. 올해 발표한 논문인데 정량뇌파라는 방법으로 이것을 구분을 했더니 이렇게 PPPD 환자하고 정상인 환자가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 정량뇌파라는 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뇌파라는 게 뇌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신호거든요. 이건 누구나 이렇게 두피에다가 전걸 붙여가지고 기록하면 다 나오는 건데, 이 뇌파의 높이를 재가지고 같은 나이 또래의 환자들의 어떤 평균적인 수치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뇌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으면은 그 뇌파가 더 높이 나오거든요. 에너지를 더 많이 쓴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높이 나오는 부분을 빨갛게 이제 표현을 해서 이렇게 시각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PPD 환자 163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상 대조군이 요 마지막 2번인데 86명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아주 확연하게 그 PPPD 환자에서 치료 전에 이 정량뇌파로 봤더니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그에 반해서 이제 정상인 사람들, 어지럼증 없는 사람은 아주 이렇게 평온한 상태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해가지고 증상을 이제 좋아지게 만들었는데, 증상을 좋아지게 만들었더니 이렇게 B번이 치료 후에 다 증상이 개선된 다음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좋아지더라. 지금 이 B번하고 이 정상근은 거의 비슷하게 변했죠. C번은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반쯤 좋아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 치료 전 완전히 좋아진 사람, 반쯤 좋아진 사람. 그래서 이렇게 정량뇌파로 이 환자의 뇌 상태를 정확하게 증상하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그룹에서 연구를 한 거고, D번은 뭐냐면은 이것도 더 재밌는데 이 환자들이 이렇게 좋아졌다가 환자 약 끊고서 이 PPD 재발 잘 하거든요. 그래서 뭐 스트레스 받고 또 그래서 다시 나빠졌을 때 뇌파를 봤더니 또 이렇게 다시 그 처음에 치료 전처럼 돌아가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이제는 PPPD 환자도 뭐 검사를 해가지고 볼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정량뇌파라는 방법으로 이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래프화 한 건데, 이제 이게 치료 전에 이렇게 심하게 뇌가 과도한 흥분 상태였다가 회로가 과민해져 있다가 증상이 완전히 좋아지면 정상 레벨로 떨어지고, 요거는 이제 반쯤 좋아진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재발하면은 다시 이렇게 올라가더라. 그래서 요거는 정상인 군하고 이제 뭔가 PPPD화된 뇌하고 정상 뇌를 구분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뭔가 PPPD 환자가 타고난 기질, 이 사람들은 그냥 뇌가 원래 예민해, 이게 아니라 치료하면 또 좋아지는, 그러니까 현재의 병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어떤 기질대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것도 이 논문에서, 이 연구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던 사실입니다. PPPD에 대해서 이제 흔히 오해하는 것들이, 이제 환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이제 오해들이 뭐가 있냐면은, 꾀병 아니냐? 이게 환자는 되게 어지러워서 힘든데 보기에는 멀쩡하거든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 가족들이 아니 뭐 MRI 찍어도 괜찮다는데 너무 왜 이렇게 자꾸 어지럽다고 그러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 아이들도 뭐 전정편두통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방학 때는 스트레스를 아무래도 덜 받으니까 좋아졌다가 뭐 이렇게 개학하고 시험 기간 이렇게 나빠지는, 편두통도 그런 패턴을 보이는데, 실제로 이게 꾀병이 아니라 이 회로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과민한 게 변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게 꾀병이 아니라 뇌의 어떤 그 신호를 처리하는, 평형신호를 처리하는 회로의 어떤 그 문제 때문에 있는 어떤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 상태지, 이게 이제 꾀병이다, 이거는 전혀 아니고요. 심리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거 뭐 불안장애, 우울증 아니냐, 우울증 증상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어지럼증 환자들이 이제 MRI 찍고 괜찮고 하는데 계속 어지럽다고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막 정신건강의학과로 해서 당신은 이제 우울증 증상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불안장애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치료를 받게 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불안하고 우울이 같이 오는 경우는 꽤나 많은데, 그게 PPPD 자체가 불안이나 우울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정질환 후 뇌에 이제 보상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별도의 질환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건 심리적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혀 아니고, 약만 먹으면 되지 않냐? 이제 약물 치료가 기본이긴 한데, 어떤 이제 그 인지행동 치료나 그 재활 치료를 병행했을 때 좀 더 효과적인 그 치료 결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효과 좋은 건 약물 치료인데요. 약물 치료가 기본이긴 한데, 아직 PPPD에 대한 뭔가 이렇게 확실한 이런 치료를 하면은 제일 좋다, 이런 그 확실한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이게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그 근거 중심 의학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면은 잘된 임상시험, 우리가 이제 그 무작위배정 시험이라고 하죠. 흔히 RCT라고 하는데, RCT가 몇 개가 나와야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PPPD의 치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잘된 RCT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경험적인 우리가 이제 어떤 뭐 PPPD 치료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그게 어떤 잘된 임상시험에 근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은 이 치료에 있어서는 다 뭐 장님이 이렇게 코끼리 만지듯이 그런 상태라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표준 1차 치료는 어쨌든 어떻게 돼 있냐면은 세로토닌 채워주는 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흔히 SSRI나 SNRI 뭐 이제 해서 뭐 렉사프로 이런 약들 많이 쓰는데, 아니면 SNRI 계열에서 뭐 그 벤라팍신이나 뭐 그 이펙사라고 하죠. 이펙사나 뭐 그 데스벨라팍신 이런 약들을 1차 치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근데 사실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환자들을 쓰다 보면은 이런 약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건데, 저는 약을 어떻게 쓰냐면은 PPPD 환자 중에 이제 우울 불안이 굉장히 두드러진 타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표준 치료로 되어 있는 그런 SSRI 계열 약을 좀 먼저 사용을 해보고, 이런 환자는 또 정량 뇌파를 보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논문에서 보였던 것처럼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좀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약들을 쓰고, 뇌가 이제 과흥군 상태인 상태로 보이면, 그리고 우울 불안이 이렇게 심하지 않으면, 아까 논문에서도 우울 불안이 동받는 사람은 다 우울이 심한 사람들은 다 제외된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편도통 예방약이 좀 더 잘 반응한다. 이렇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편도통 동반이 여부하고 무관하게 흔히 뭐 시베리움이나 뭐 데파코트 이런 것들 또 아미트리틀린 그리고 토피라메이트 이런 게 다 이제 편도통 예방약물인데 이제 이런 약을 썼을 때 개인적으로 조금 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활 쪽 그 재활 치료를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좀 살살해야 된다. 이게 이제 PPPD라는 것 자체가 어지럼증에 대해서 잘못 적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전정재활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지럼증에 계속 노출시켜서 결국 뇌를 적응시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정재활 운동이 전정신경염 같은 이 전정 신호 자체가 말초 레벨에서 완전히 어긋나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PPPD는 뇌에서 이거를 잘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제대로 못하는 그러니까 뇌가 어지럼증에 이렇게 뭔가 잘못 적응된 상태인데 그거를 막 더 어지럽게 해가지고 이거를 더 적응시킨다. 근데 이거는 그 반대급부로 오히려 더 증상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개념적으로 막 더 어지럽게 해야 된다 이렇게보다는 좀 이렇게 환경에 좀 적응하는 이제 뭐 이렇게 시쳇말로 좀 살살 시켜야 된다. 약물 치료를 먼저 1차적으로 해가지고 뇌의 과민성을 좀 낮춘 상태에서 이제 병행을 했을 때 훨씬 조금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치료가 얼마나 걸리는지도 환자분들이 많이 이제 질문하시는데요. 일단은 뭐 이거는 워낙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고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무난하게 치료가 됐을 때는 한 4주 정도 치료하면은 좀 증상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고 보통 2달, 3달 정도 치료한 다음에 뇌파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는지 보고 뇌파 변화가 같이 일어났으면 다시 약을 조금씩 환자의 증상이 좋아지고 뇌파 변화도 좋아지고 이러면은 이제 약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 길게는 뭐 1년 이상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치료했다가 또 뭔가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다시 또 나빠지고 이런 경우도 흔히 경험을 합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제 개인적 클리닉에서는 한 7, 80%에서 좀 의미 있는 효과를 경험하는 것 같고 근데 성격 급한 분들은 뭐 약 이틀 먹고 3일 먹고 왜 안 좋아져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PPPD가 애초에 정의상 3개월 이상 된 건데 이 3개월 이상 된 보통 막 6개월, 1년 이렇게 된 분이 2, 3일 먹고 치료가 된다는 거는 사실 어려운 이야기고 좀 그리고 원래 뇌에 작용한 약들은 이 작용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뭐 회로를 정상시킨다든지 뭐 세로토닌을 채워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치료를 할 때 보통 이제 4주 이상 뭐 이렇게 좀 그 치료의 반응을 보는 호흡을 조금 길게 잡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이제 일단 시작해서 좋아지면은 또 좋아졌다 금방 끊는 분들도 꽤 이렇게 드물지 않게 있는데 이 회로가 잘 완전히 정상화되기 전에 증상만 좀 완화된 상태에서 끊으면은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재발하면 또 다시 또 처음부터 치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좋아졌어도 완전히 줄여서 이제 끊는 그런 과정이 동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전 가이드로 우리 전정편두통 PPPD 뭐 이렇게 두 개가 어쨌든 하나의 스펙트럼이라 완전히 이렇게 칼로 자르기는 좀 어렵고 실제로 두 개 겹쳐 있는 두 가지 다 진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뭐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은 전정편두통은 발작적으로 짧게 PPPD는 하루 종일 지속되고 전정편두통은 좀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발작적으로 좀 유발되는 측면이 있고 PPPD는 이렇게 서서 걷기 복잡한 시각 자극했을 때 그때 조금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두통이 대부분 전정편두통에 동반되면서 빗소리에 좀 예민해지고 편두통 병력 필수적으로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전정편두통 특징인데 약물 치료는 조금 이렇게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 병원 갈 때 뭐 워낙 환자들 병력이 길고 특히 PPPD 환자들 뭐 길고 다양한데 의사들이 궁금한 거는 이런 거거든요. 언제 시작됐는지
하루 중에 언제 심한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악화되는지, 두통이 동반이 되는지, 빛이나 소리에 좀 예민해지는지, 특히 이렇게 발작적으로 생길 때, 그다음에 편두통 진단받은 적이 있는지, 현재 복용하는 약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전 검사 결과, 특히 MRI 같은 거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준비해 가시면은 저희가 이거를 이제 병을 진단할 때 좀 더 빠르게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활 운동은 뭐 별건 아니고요. 집에서 이렇게 시선 안중 운동이라든지 뭐 균형 훈련, 그리고 보행 훈련 이런 거 해볼 수 있는데, 너무 막 내가 어떤 걸 했는데 되게 어지럽다 그러면은 오히려 PPPD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견딜 수 있는 수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의 강도를 이렇게 높여가는 쪽으로 시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만성어지럼증 3달 이상 지속되는 만성어지럼증이 있다면은 발작적으로 반복되고 편두통이 동반된다 그러면 이제 전정편두통을 의심할 수 있고, 하루 종일 지속되면서 뭔가 복잡한 환경에 대해서 악화된다 그러면 이제 PPPD 의심할 수 있고, 뭐 중복적으로 진단하는 경우, 두 가지를 같이 진단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경과 전문의의 이제 진료를 받아서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검사 이상 없는데 어지럼증 계속된다 그러면 이제 전정편두통이나 PPPD가 가장 많고요. 전정편두통은 두통 없이 어지럼증만 올 수 있어서 놓치기 쉬운데, 편두통 예방 치료로 이제 좋아질 수 있고, PPPD는 결국 어지럼증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지만 어쨌든 마지막 종착지는 PPPD가 된다. 약물 치료가 기본이고, 재활은 무리하지 않게 전편적으로 하고, 최근엔 뇌파, 정량 뇌파라는 방법으로 병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건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분 질문 몇 개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어지러운 건 무슨 질병인가요? 이거는 이제 지난번 한 달 전에 어지럼증 1강 강의할 때 언급했었던 부분일 것 같은데, 진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처럼 지금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어지럽다 그러면은 병력을 조금 봐야겠지만, 뭐 그러다가 한 몇 시간, 한 2시간 3시간 이렇다가 막 뱅글뱅글 돌다가 좋아졌다 그러면은 이제 메니에르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메니에르 병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이럴 때 이 병원에 사실 와가지고 이 진료를 받으면 제일 좋은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때 눈에서 안진이 나오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평형 신호가 안 맞는 게 뇌에 입력되면은 뇌는 눈을 통해서 그걸 맞춰주려고 하는데 안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심하게 어지러울 때는 핸드폰으로 자기 눈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와서 이렇게 병원에 의사한테 보여주시면은 정확히 무슨 병인지 찾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되게 갑자기 막 심하게 어지러운데 병원 가면 멀쩡한 게 그런 병력이라면은 메니에르 병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두 번째로, 앉아있다 일어날 때 갑자기 어지러운 건 혈압약 섭취랑 상관이 있을까요?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어지러우면은 뭐 기립성 어지럼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흔히 이제 누웠다가 앉았다 일어나면은 중력 때문에 피가 이제 아래로 확 쏠리겠죠. 근데 우리 몸엔 자율신경,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일어나는 순간에 혈관을 확 조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뇌에 피를 이제 보내는데, 이 조이는 힘이 스피드가 조금 약하면은 일어나는 순간적으로 아찔할 수는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정상인에서도 흔히 경험하는 건데, 만약에 혈관을 조여주는 교감신경 기능 자체가 좀 떨어져 있다면, 그러면은 이제 일어날 때마다 계속 심하게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혈압을 재보면 실제로 혈압이 떨어져 있고,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할 수 있고, 혈압약을 너무 과도한 섭취 그럴 수도 있는데, 임상적으로 제일 흔히 보는 거는 전립선 약이거든요. 전립선 약 중에 전립선 약이라는 게
그 요도에 있는 전립선에 있는 괄약근을 이렇게 풀어주려는 건데 그게 교감신경을 차단하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교감신경을 차단하는 약의 효과가 결국엔 혈관을 조이는 힘도 약하기 때문에 일어나면은 어지러운 게 이제 그 전립선 약의 대표적인 부작용인데 혈압약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빈혈이 심해도 그럴 수도 있고요. 다음은 잘 때 왼쪽으로 돌아 놓을 때 삥 하는 것은 왜일까요? 작년 이석증 후에 가끔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석증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석증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이 신호를 처리하는 회로가 좀 예민해져 있어가지고 어떤 특정 자세 때 그거를 이제 그 신호가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PPPD의 아주 약한 형태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게 심하다면 뭐 가끔 그런데 심하지 않다 그러면은 뭐 굳이 와서 검사할 것까지는 없고, 심하면은 이석증이 남아있는 건지 아니면 약간 PPPD화 되려는 건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피검사에도 하지 정맥류가 나오나요? 맨날 어지러워요. 피검사도 이상 없대요. 피검사하고 하지 정맥류는 하지 정맥류는 하지 초음파를 해야지 찾을 수 있는 거고요. 피검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 어지러운데 피검사도 이상 없대요. 이 맨날 어지러운 게 PPPD일 수도 있겠죠. PPPD는 피검사로는 찾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어지럼증을 찾을 수 있는 검사를 하셔야 원인을 밝힐 수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하고 피검사하고는 관련이 보통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20대 초반에 후천성 뇌전증 진단을 받았는데 왜 생긴 걸까요? 이거는 오늘 주제랑은 관련이 없는데, 그 뇌전증이라는 게 이제 뇌는 일종의 전기 회로 같은 거라서 그 회로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이상 뇌파가 전체적으로 퍼지는 게 뇌전증의 개념인데, 후천성 뇌전증은 그 원인이 워낙 다양합니다. 그 회로가 왜 거기에 문제가 생겼는지는 사람마다 원인이 다 달라가지고, 그리고 검사에도 별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관련 분야의 전문의에게 따로 진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뇌종양 수술을 2번이나 했는데 항상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까? 뇌종양 수술을 어디를 받았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만약에 어지럼증을 관장하는 뇌간, 소뇌, 특히 소뇌 이런 데를 수술을 해서 뭔가 기능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지럼증이 남아있는 건지, 아니면 뇌종양이라는 이벤트 그리고 수술이라는 이벤트가 스트레스가 돼서 PPPD가 된 건지에 따라서 해결책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PPPD가 된 경우가 더 개인적인 경험으로 많은 것 같고요. 왜냐면 뇌종양 수술해가지고 뭔가 이제 뇌가 그 어지럼증 관련된 뭐 예를 들어 소뇌를 약간 뭐 이렇게 절제했다 해도 결국 뇌가 적응을 하게 되는데, 항상 어지러우면 뭔가 이제 그 스트레스로 인한 PPPD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 다음은 한 번은 어지럼증이 있어서 병원 다녀오지 않고 약을 먹었습니다. 타이레놀이 약 먹어도 효과는 괜찮은가 싶어서 조언 드립니다. 근데 뭐 이거는 질문이 명확하지 않은데, 어지럼증 이 원인이 워낙 다양하니까 이게 뭐 급성기인지 만성화된 건지, 근데 기본적으로 타이레놀을 먹어서 어지럼증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어지럼증이 자주 나타나는 신경 갔는데 ERP 검사하고 글리아티민 받았고, 어지러울 때 정수리 부분이 묵직하고 답답하고 30분에서 2시간 정도, 그리고 메니에르 병 이석증 겪어봐서 그때 다른 어지럼증이에요. 어떤 검사이고 처방된 것이 뇌에 영향을 하는데 어떤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증상 봐서는 뭐 일단은 전정편두통이 의심스럽긴 한데, 병을 찾을 때 뭐 클리닉마다 검사는 다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ERP가 보통 하는 검사, 일반적으로 하는 검사는 아닌데, ERP가 아니라 EP가 아닐까 싶기는 한데, 근데 그거는 검사한 선생님 원장님하고 좀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어지럼증 때 뭐 ERP를 하진 않고요. 글리아타민도 어지럼증, 그러니까 그게 뭐 급성기든 아니면 PPPD의 만성이든 전정편두통이든 간에 글리아타민 계열이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뇌경색 환자 보호자입니다. 머리가 아파 긴장하고 있고 최근에 두통 거의 없었는데 6개월까지는 잦은 두통이 생겨 재발인지 응급실 방문한 적이 있고 혈관 상태양 원인 불명하셨는데 뇌경색 약의 부작용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아스피린, 실로스타졸, 소화제 이런 조합입니다. 요거는 두통이 생긴 게 일단 실로스타졸의 부작용 중에 이게 실로스타졸이 혈관 확장제이기 때문에 두통이 있는 경우가 흔히 있거든요. 그래서 실로스타졸 부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약을 만약에 가능하다면 뭐 일단은 아스피린, 실로스타졸을 쓰신 이유가 있을 텐데 처방하시는 선생님께서. 근데 만약에 실로스타졸을 다른 걸로 바꿔볼 수 있다면 뭐 예를 들어 아스피린을 플라빅스로 바꿔볼 수 있다면 실로스타졸을 뺐을 때 그러니까 모든 약부작용은 마찬가지인데 약 먹고 생겼으면 약부작용일 가능성이 있고 증명하는 방법은 그 약 빼보면 돼요. 뺐는데 좋아졌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약 부작용이죠. 근데 이제 실로스타졸을 그냥 빼면 안 되고 처방하시는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리하게 운동하면 뇌전증 증상이 일어나나요? 아까 같은 뇌전증은 지금 오늘 저기는 아닌데 뇌전증은 그 뇌회로가 불안정할 때 많이 유발이 되거든요. 회로 자체가 이게 병적으로 뭔가 좀 고장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밤새고 술 많이 먹고 이러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것도 하나의 유발인자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70병원님이 신경 쓸 일 있으면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평소 이석증 증상인가요? 이석증 진단이 맞을 경우 생활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요? 어지럼증은 치료가 가능한 질병인가요? 컨디션이 안 좋고 신경 쓰면 어지럽다고 하면 전정편도통일 수도 있고 메니에르 병일 수도 있거든요. 이석증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거는 어지러울 때 와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이석증이면은 치환술하면 되고요. 메니에르 병이면은 거기에 맞는 약물 치료하면 되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생활 습관으로 예방할 수도 있죠. 뭐 컨디션이 안 좋으면 생긴다 하셨으니까 신경 쓰면 생긴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되는데 그게 사실상은 어려우니까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어지럼증은 치료 가능한 질병입니다. 질병이 아니죠. 증상이죠.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을 찾으면 그 질환은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생님 앉았다 일어날 때 핑 도는 어지럼증이 있고 길을 걷다가도 쓰러질 것 같은 어지럼이 있는데 무슨 병일까요? 뭐 쓰러질 것 같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뭐 자율신경 실조 증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게 기립성 어지럼증,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기립성 저혈압인지 기립성 빈맥 증후군인지 뭐 이런 병들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건 경우에는. 그리고 다음은 이명이 3개월째 진행 중이고 정상 청력이라고 하는데 3차 신경통 진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명하고 3차 신경통은 뭐 완전히 다른 병이라서 3차 신경통은 3차 신경이 눌려서 통증으로 오는 거고요. 이명은 이명이고 PPPD는 정신과 약이 답인가요? 그러니까 정신과 약이라는 거가 약간 뉘앙스가 좀 이렇게 약간 좀 부정적인 게 담겨 있을 수도 있는데 PPPD 환자의 메인 치료 중에 그 정신과약 그 SSRI, 그러니까 세로토닌을 채워주는 약들 항우울제로 분류가 되는데 우울증이라서 PPPD, 그러니까는 우울증이기 때문에 어지럽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PPPD인데 세로토닌을 채워주면 좋아진다 이런 개념으로 보거든요. 정신과약 그 SSRI 계열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쓰면은 좋아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다 받은 것 같고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